안녕하세요. 나만의 노하우 영상을 제작하게 된 교사 배종현입니다. 학생들이랑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건 너무 쉬워서 아이들이 금방 익힐 수 있는데 또는 이것만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에게 좀 더 재미있게 수업에 참여해서 기본적인 것만 좀 알고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 방법에 대해서 이 나만의 노하우 영상을 통해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학습 효과가 월등하게 뛰어난 것은 아닌데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그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의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띵커벨이라는 사이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제가 사용했던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수업에서 활용했던 영상도 함께 보여드리면서 이 사이트의 장점을 제가 활용했던 방법까지 다 안내 드릴 테니까 영상을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띵커벨이라는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면 교사 인증을 받으면은 생각보다 여러 기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로그인해서 보이는 첫 번째 페이지 내용에서 레슨은 이 사이트에서 만들어 놓은 잘 만들어진 퀴즈 모음입니다. 중고등학교의 자료들이 많지는 않은데 잘 정리된 그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곳은 이 레슨에 들어와서 검색을 해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탭인 라이브러리로 가시면은 여기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직접 만든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만든 자료의 모양들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필요한 것들을 검색해서 보시고 그것들을 좀 가공해서 사용하시기 좋습니다. 하나하나 클릭해 보면은 어떤 자료가 있는지 내용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활용해서 나만의 자료를 제작하기도 쉽습니다. 세 번째 탭인 보관하면은 자신이 만든 자료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만든 것이 상단에 보이도록 배치되어 있고 검색 기능도 있어서 제목을 정할 때 규칙을 정해두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탭인 리포트는 제가 사용하는 이 사이트의 핵심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학생들과 교육에서 사용했던 모든 기능에 대한 자료가 이 데이터화 되어서 이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원센터는 사이트에 대한 설명이 모여 있으니까 궁금한 것은 여기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들기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것을 클릭하면은 우리는 이 사이트의 모든 기능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퀴즈부터 게임까지 다양한 기능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사용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까 이 사용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퀴즈에 대해서 실제 수업 사례와 활용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퀴즈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한데 클릭 몇 번으로 쉽게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OX, 선택형, 단답형, 빈칸형 등의 여러 문제 유형을 만들고 답을 체크해두면 끝입니다. 해설도 적어주면 좋겠지만 저는 수업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해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학 문제를 만들 때에는 수식을 넣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만 한글이나 다른 프로그램들에서 제작한 문제를 이미지화해서 이것을 업로드해서 또 만들어내면 쉽기 때문에
이렇게 또 문제를 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퀴즈 자료는 보관함에 저장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수업에 활용하게 됩니다. 만들어진 문제를 이용해서 어떻게 수업 시간에 활용하냐면 게임 형태로 이것을 퀴즈로 제시하게 됩니다. 퀴즈나 과제로 제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저는 배틀 모드 중에서 우주 정거장 모드를 사용합니다. 이 우주 정거장 모드는 정해진 시간 안에 퀴즈를 풀면 아이템을 얻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 방식입니다. 아이템에 따라서 점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기도 하고 상대방을 공격해서 점수를 뺏기도 하며 이렇게 다양한 아이템 때문에 재미를 주기도 합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기도 해서 학습의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이 게임에 참여하면은 처음에는 정답을 모른다고 포기하는 듯 하지만 게임이라는 그 재미 요소 때문에 반복된 질문도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대답을 고르기도 하고 옆 친구에게 물어보기도 하는 방법으로 답을 맞추고 아이템을 활용해서 자기 자신의 점수를 늘려가려고 노력합니다. 운이 좋으면은 기초학습이 되지 않은 학생들도 아이템으로 인해서 1등이 가능한 게임이라서 재미있게 학습과 게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이 배틀 모드를 이용해서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한 다음에 한 학기가 지난 후에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많은 학생들이 게임이 재밌었다, 학습 효과도 있었다, 그래서 더 수업 시간을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다, 이런 대답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퀴즈 활동을 진행하고 나면은 이게 리포트에 저장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을 엑셀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열어보면 메인 시트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나타나 있고 접속한 학생들의 점수와 정답률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단한 게 학생별 시트를 또 열어보면은 그 학생이 선택한 문항과 답, 정답 여부가 나와 있어서 자세한 피드백도 가능합니다. 매시간 접속할 때의 아이디를 학번으로 고정하게 해서 학생들의 정답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것들도 저는 정리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각 학생들이 어떤 단원에서 강점이나 약점을 보이는지를 파악해서 생활기록부 기록이나 보충학습 이런 것들에 활용했습니다. 이런 학습 활동을 진행하면은 분명히 장단점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재밌게 참여하는 것도 장점이긴 한데 재미만 추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학습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또 수학 과목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반복된 학습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기도 해요. 그런데 교과에 따라서 장점이 분명히 드러나는 과목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단점은 이걸 만드는 과정이 좀 귀찮습니다. 또 그리고 자료를 데이터화하는 것도 귀찮아요. 그렇지만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사용한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아이들에게 1, 2, 3등이거나 아니면 정답률이 높은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해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도 가벼운 것들을 제공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또 더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더 마음에 들어서 더 좋은 반응으로 학습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이 사이트에 다양한 기능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 공부해 보셔서 다른 멋진 교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띵커벨이라는 사이트에 사용했던 방법, 경험들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신나는 수업, 의미 있는 수업을 하는 교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